푸른밤 종현입니다.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 앤을 보면요, 고아원에서 초록집으로 입양된 앤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저씨, 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간다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편안함, 따뜻함, 익숙함,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요? 그 한 집에 살을 부비고 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요. 이 설이라는 건요, 가깝기 때문에 더 싸우게 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소홀할 수도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조금 짜증도 나고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들 편안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시겠죠. 2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tanding close to death, like when you're driving me crazy. Hold on as we crash into the earth. A bit of pain will help you suffer when you're hurt. For real, cause you are driving me crazy. By your lips, your words, a robbery. Do you grin inside? You're killing me. All along we talked up forever. I kinda think that we won't get better. It's the longest start, but the end's not too far away. Did you know I'm here to stay? We'll stagger home after midnight. Sleep on and arm in the stairwell. We'll fall apart on the weekend. These nights go on and on and on. I can't keep your voice out of my head. All I hear are the many echoes of the darkest words you said, and it's driving me crazy. I can't find the best in all of this, but I'm always looking out for you, cause you're the one I miss, and it's driving me crazy. By your lips, your words, a robbery. Do you grin inside? You're killing me. All along we talked up forever. I kinda think that we won't get better. It's the longest start, but the end's not too far away. Did you know I'm here to stay? We'll stagger home after midnight. Sleep arm in arm in the stairwell. We'll fall apart on the weekend. These nights go on and on and on. We'll stagger home after midnight. Sleep arm in arm in the stairwell. We'll fall apart on the weekend. These nights go on and on and on. We'll fall apart on the weekend. These nights go on and on and on. 2월 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link-182의
애프터 미드나잇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신나는 곡이었죠? 네, 미드나잇이라는 시그니처 멜로디가 계속 나오면서 신나게 좀 이 밤을 좀 으쌰으쌰하게 하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좀 바쁘셨겠죠? 다들? 푹 쉬더라도 좀 바쁜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김아름님,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9시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며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언제 집에 도착할까요? 쫑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귀경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원래 좀 지내시는 곳으로 가시는 그 시간이 참 길죠. 지금도 차도 많을 테고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좀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좀 졸리신 분들은 휴게소 들리셔가지고 잠시 잠 깨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지은님, 연휴 동안 친척집 쭉 돌다가 오늘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쫑디는 오늘 설날인데 뭐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히 뭐 안 했어요. 집에서 그냥 다시 보기로 TV 드라마 봤고요. 그리고 뭐 그냥 나오기 전에 엄마와 밥 먹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전 사실 뭐 명절 되고 막 그래도 사실 쉬는 날 돼도 전 집에서 방에서 잘 안 나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자, 오프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집이라는 존재, 따뜻한 곳, 그리고 뭔가 익숙함, 편안함, 그런 것들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그리고 어느 분들은 보내지 못하셔갖고 아쉬움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지분들 이야기 나누다가 뭐 일은 잘 되니, 혹은 뭐 결혼 이야기라든지 뭐 학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그래도 그게 또 명절의 한 가지의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이제 친척 동생들 몇 명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평소에 많지는 않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본 거였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이 났던 게, 뭐 나이, 학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3학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공부에 대한 걸 물어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분들, 제가 물론 어른은 아니지만 저보다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학교나 성적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나이에 대한 그 관심이 딱 생기는 순간 그 얘기를 딱 해주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너도 되게 많이 컸네, 생각보다 너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봤었었는데 막 이런 얘기만 좀 하다가 왔죠. 자, 오늘 푸른밤 설특집 함께하죠. 따뜻한 겨울,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미리 손편지 사연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손편지 사연도 읽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가 멋진 라이브도 들려주실 겁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지노 자이언티 크러쉬 긱스가 출연하는 2016 더 크라이 저스트 원데이 공연에 초대합니다. 2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미래의 낸기출,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 산업, 세정웰메이드, 기아자동차,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개념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서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설이잖아요. 설에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들려드릴 좀 재치 있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유쾌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사도 그렇고. 재밌게 들으시고 편하게 좀 설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겠습니다.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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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재밌죠? 장미지님, 가사가 되게 콕콕 찌르는데요. 맞아요. 뭐든 제가 잘해야죠. 그런 의미로 자격증 시험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좀 해주세요. 라고. 에이, 그 잔소리 뭐 저 아니어도 뭐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테니까 굳이 저한테까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미진씨, 새해 복. 예. 그걸로는 안 되죠. 잘하셔야죠. 미진씨가. 송윤서님,
푸른밤 종윤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부터 지금까지 FM4U를 쭉 틀어놨거든요. 선곡이 너무 좋은데요. 장기하와 얼굴들 새해 복. 참 종현 DJ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꾸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또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것들 하나둘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좀 더 볼까요? 6748님. 저 오늘 집에 오는데 2시간 30분 거리를 5시간 걸려서 왔어요. 차가 많이 막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지금도 도로 상황이 그렇게 막 원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차가 꽤 많이 막힐 텐데 우리 푸른밤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운전하고 계신다면 푸른밤이 좀 힘이 되길 바라고요. 졸음을 쫓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조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고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한별님. 저는 광주에서 부산 넘어오는데 2시간 반 출발해서 2시 반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을 했네요. 오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지금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징 멘트도 다 듣고 자려고요. 설 연휴 동안 친척들에게 상처받은 내 마음 부탁해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척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민감한 것들이 이야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요. 오랜 시간 또 차에서 시간을 보내셨군요. 내일도 쉬죠. 우리 내일까지 또 쉬니까 한별씨 오늘은 하고 싶은 거 잠도 안 오겠다 마음대로 다 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9022님. 설 연휴 동안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왔습니다. 이제 고3인데 열심히 해야지. 딱 1년만 참아.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이제 변명을 대신하자면 저도 이 말을 똑같이 할 뻔했어요. 비슷하게.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친척 동생한테 고3이구나 이제 좀 고생하겠네 힘내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안 했어요. 결국엔 안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게 떨어졌을 때 나이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런 생각들이 났고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에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나쁜 소리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 힘내, 1년만 참아 이런 이야기들. 또 경험하신 분들의 어떠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가시돋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3705님. 쫑디 설날인데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저녁부터 지금까지 윷놀이 했어요. 돈 내기를 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과 추억을 쌓아서 기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추억 쌓고 재밌게 시간 보내는 거죠. 근데 윷놀이 할 때도 돈 내기예요? 윷놀이 안 한 지 한참 돼가지고 근데 어느 적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잡혀가죠? 그러면 안 돼요. 김은지님. 설날부터 엄마랑 한판 했네요. 사소한 일에 너무 서운해서. 그래도 엄마인데 내일 초코우유 한잔 하면서 풀어야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푸세요. 뭐 내일까지 기다립니까? 사소한 일이면 더 금방 풀리겠죠. 설이 되고 하면 서로서로 좀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그럼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서로서로 한 발짝씩 잘 물러서는 게 좋겠죠. 가족이면. 이예규님. 쫑디 평창인데 눈이 많이 와요.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데 걱정되네요. 밤사이에 눈 그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운전 또 많이들 하실 텐데 눈 오고 그러면은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눈 이제 적당히 내리고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손승연의 미스 버건디 듣겠습니다. 형편없이 번진 입술에 가슴 아리게 흐린 기억 담아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 그럴듯하게 네 독서를 꾸며내 Please baby don't you hurt me again 제발 멀리 떠나줘 영원히 볼 수 없게 Please baby don't you hurt me again 제발 멀리 가지마 원할 때 볼 수 있게 못 지킨 내 약속에 못 지킨 내 맘속에 묻혀 새벽 밤속에 깨어나지 못해 Gotta wake up though 화장을 고치고 용기 내 화장을 고치고 눈꼬리를 높이고 너 없는 카페 혼자 앉아 아픈 맘을
적시고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또다시 머릿속은 너의 생각뿐인 나 알고 싶지만 겁이 나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형편없이 번진 입술에 가슴 아리게 흐린 기억 담아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 그럴듯하게 네 독서를 꾸며내 비참했던 마지막의 kiss Hey hey oh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리 Hey hey oh 사랑한다 No you love me not 사랑한다 말 믿은 내 잘못일까 사랑한다 No you love me not 사랑한다고 말한 내 잘못일까 있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정도는 알고 있다 가도 눈물을 감추려고 나 하늘을 봐 수많은 거짓들 But I can wake up though 허나 깨어나지 못해 바람도 지멋대로 내 뺨을 때리고 도망쳐 모든 게 너 때문에 go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너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에 상처받은 건 나 혼자뿐인가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날 비참했던 마지막의 kiss Hey hey oh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리 Hey hey oh 지질돼 내 red lip Hey hey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You love me You love me not 어릴 적 설날은 설렘 그 자체였죠.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행복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기다려지고 세뱃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 설의 설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 되고 가족, 친척들의 폭풍 잔소리가 두렵기만 한데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를 잘 버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같이 설을 즐겨보죠. 푸른밤 설특집 따뜻한 겨울 두 번째 시간이죠.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이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이 연휴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푸른밤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하루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에 뵙는 거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군요. 영훈 씨, 정말 반갑고요. 이제 설인데 이렇게 또 방송을 찾아줘서 감사하고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아이고. 그래요. 뭐 떡국은 드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 어떤 떡국 좋아하세요? 저는 떡만 들어간 거 아니면 뭐? 떡국을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먹었어요. 좋아하는 좀 명절 음식 있으세요, 그러면? 잡채 좋아해요. 잡채는 또 이제 명절 아니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네. 보니까 그쵸. 자주 먹을 기회가 없어서 저도 잡채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뭐 어디 좀 다녀오신 곳 있거나 그러신가요? 고향도 서울이고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네네. 특별히 어디 가지 않아요. 아, 그랬군요. 그럼 서울에서 계속 좀 쭉 계셨고 네. 친척분들은 좀 많이 만나 뵙고 그러셨겠네요. 뭐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좀 그냥 가족들이랑. 푹 쉬셨군요. 네.
그래요. 자, 뭐 가족들과 이제 설 연휴에 덕담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영훈 씨는 좀 어떤 이야기 좀 많이 나누셨는지. 그냥 하고 있는 일 잘 되는지 정도 안부 정도 물어봅니다. 네, 뭐 사실 그런 것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끔은 좀 그런 관심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자, 조보경님이 오늘 기타 라이브 있는 날이죠? 주옥 같은 특집 놓칠 수 없어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오늘 또 이영훈 씨가 오셔가지고 기타도 쳐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할 텐데요. 많은 분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수정님이 오늘 멋진 기타 라이브 한다고 해서 후딱 찾아왔어요. 매일 저만 푸른밤 들었었는데 오늘은 거실 스탠딩 스피커로 엄마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매일매일 라디오 듣는 걸 모르셨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설이니까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뭐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왔던 사연들 중에서도 저 이제 고3인데 이제 친척 만나서 이런저런 걱정들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스트레스예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영훈 씨는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좀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니까. 덤덤하신가요? 네, 그 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느 정도 하다 말더라고요. 역시 최고의 반응은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좋은 팁 보면 감사하고요. 좀 뭐 들으시는 분들 만약에 이번 설에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명절에 그런 무덤덤한 태도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면 다들 알아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는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8님, 이영훈 님이라뇨. 작년에 콘서트 예매하고 몸살 나서 못 갔던 게 천추의 한이 됐었는데 영훈 님이 라이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밤 사랑해요 푸른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작년에 콘서트 또 진행을 네. 하셨었죠. 앨범 발매 콘서트 했었습니다. 어떠셨는지 그 콘서트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잘 치렀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고요. 근데 또 무덤덤하게 진행하신 건 아닌지. 뭐 비슷하게 진행했어요. 네. 그랬군요. 자, 설날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세뱃돈 아닐까 싶은데, 이영훈 씨도 세뱃돈 하면은 좀 이제 주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제 슬슬 그렇게 됐는데 아직 그 조카라고 할 만한 아이들이 너무 애기들이어서. 그래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아본 세뱃돈 어느 정도인가요? 몇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땐 그런 걸로 막 서로 이제 세뱃돈 배틀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얼마 받았니? 막 이러면서 나는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빵빵 터졌다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그래요. 푸른밤 설특집 따뜻한 겨울, 오늘은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손편지를 좀 받아봤습니다.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영훈 씨가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라이브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손편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영훈 씨는 손편지나 쓰거나 받거나 이런 거 최근에 좀 기억이 있으신지? 인기가 없어서. 아이고. 네. 아니, 써보신 기억이나 이런 건? 써본 거 뭐 군대 다녔을 때 그때나 뭐 써봤지. 그렇군요. 오늘 좀 편지를 많이 받아왔는데 네. 선곡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 어울릴 법한 노래들을 골라왔습니다. 그 사연에 맞게.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푸른마음 가족들의 사연들도 받아볼 테니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손편지 사연을 소개해봐야겠죠? 충북 청주시에서 이혜령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따뜻한 겨울하면 떠오르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생 때의 일이 떠올라서 게으름을 이겨내고 사연을 보내봐요. 몇 년 전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중간에 부전공을 바꾼 탓에 마지막 학기까지 학점을 꽉꽉 채워듣게 돼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기말고사를 하루 남겨두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지나쳤겠지만
이때 그 수업은 시험도 끝났고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데 관심도 재능도 없던 저로서는 이번이 정말 교수님과의 마지막이 될 테였죠. 그래서 초췌한 모양새를 무릅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이번에 들었던 작가론 수업, 제가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 중 가장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순간 교수님 뺨에 피어오르던 미소가 지금도 선명하도록 따뜻했어요. 교수님께서는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급히 가방 속을 뒤적여 초콜릿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콜릿은 제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미를 전해줬죠. 대학 시절 전공이 싫어서 방황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았었거든요. 그간의 후회와 아픔을 그 초콜릿이 달게 보상해 준 것 같았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저의 그 한마디가 교수님께 얼마나 큰 응원이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나의 지식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말을 학생에게서 직접 듣게 된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보다 따뜻한 말은 없으니까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추운 겨울이면 제게 건네주셨던 초콜릿을 볼 때면 한 번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인간관계의 소홀한 제자 탓에 그 후로 연락이 닿은 적은 없지만 서로에게 기쁜 기억으로 추운 겨울을 잠시 녹여줄 수 있다면 충분해요. 네, 손편지 와서 읽어드렸습니다. 이혜령 씨의 사연이었어요. 그래요. 이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따뜻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사소한 걸 수 있지만 지나가면서 서로 나눈 인사가 또 기억 속에 좀 따뜻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영훈 씨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네네. 때 그 어떤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네, 그 선생님의 어떤 말 때문에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좀 네.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그 생각이 저도 났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이야기가 좀 어떤 이야기였을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네네. 그걸 선생님에게 들려드렸는데 가만히 그 2곡인가 3곡인가를 들으셨어요. 네네. 근데 다 듣고 나서는 영훈아 계속 음악 해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네 그러고서 그때부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꿈에 대한 어떠한 좀 확신이라든지 나의 방향성이 좀 생겼던 거겠네요. 네네. 사제지간에 그런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혜령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혜령 씨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과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배우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서로 나눴던 그 선물, 인사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이 초콜릿처럼 작은 것이 큰 감동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선물을 좀 받게 됐을 때 사실 그 선물이 주는 어떠한 가격, 무게감 이런 것보다는 그걸 준비한 사람의 마음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연에서도 느껴졌듯이 급히 가방 속을 뒤졌다라고 이제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에게 뭐라도 하나 쥐어보내고 싶은 이 마음이 또 전달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훈 씨도 이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비슷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말만으로도 상당히 네.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겠죠. 자, 선생님의 이야기도 조금 나눠봤고요. 학창 시절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이영훈 씨는 상당히 학창 시절에서 때도 상당히 조용하시고 공부 상당히 잘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다 크고 나서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에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난 어떤 애였니?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상한 애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친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이상함이 있으셨나요? 그 이상하다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말을 아꼈군요,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학교 다닐 때도 좀 조용하고 그러셨죠? 네, 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조용히 이상했었나요? 자, 변혜정님. 예비 교사로서 언젠가 제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보다 뭉클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런 뜻깊은 이야기 너무 고맙겠죠. 이영훈 씨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좀 지금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들 너무 좋다. 네. 잘하고 있다라고. 잘 듣고 있다. 네.
고마워요. 계속해서 음악 해주세요. 뭐 이런 네. 이야기.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찾아주고 들어준다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게 또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또 어깨가 또 으쓱해질까요? 자, 노래 한 곡을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연에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그 처음으로 만드셨던 노래거든요. 네네. 그 노래를 제가 종종 부르곤 하는데 오늘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영훈 씨의 이제 선생님께서 네. 만드셨던 곡 네. 이제 오늘 커버를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의미가 있네요. 제목이 어떻게 되죠? 사랑은 어디에라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기타와 보컬로도 함께 라이브를 해주시니까 우리 가족분들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영훈 씨의 라이브는 저번에도 제가 함께 해봤지만 곡이 끝난 다음에도 박수치기 상당히 좀 죄송할 정도로 여운이 남는 그런 라이브거든요. 가족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55님, 이래저래 너무 피곤한데 이영훈님 라이브 들으려고 버티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피곤하실 텐데 이영훈 씨 라이브 들으시면서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훈의 사랑은 어디에 기타 라이브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사랑은 어디에 사랑은 어디에 사랑은 어디 있을까 우리 사는 이곳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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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있을까 노래는 어디에 노래는 어디에 노래는 어디에 노래는 어디 있을까 조그맣게 말하는 나의 목소리에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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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있을까
네, 이영훈의 사랑은 어디에 듣고 오셨습니다. 야, 와 역시 이번에도 노래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 박수치기도 그리고 감탄사를 넣기에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여운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김활성 선생님의 사랑은 어디에라는 곡이라고 또 4812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김활성 선생님과 함께 또 음악을 하셨었던 건가요? 아, 함께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배우셨던 어깨 넘어 배웠던 그런 분이셨던 거군요. 이하원님, 이영훈님 라이브 오늘 처음 듣는데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라고. 저는 지금 또 라이브를 들을 때 좀 이제 이어폰을 빼고 들었었거든요. 따로 일부러. 근데 너무 좋네요. 이제 이 어쿠스틱한 분위기를 좀 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혜령 씨, 사연 보내준 이혜령 씨도 듣고 계셨네요, 지금. 와, 제 편지가 소개될 줄 몰랐어요. 쑥스럽지만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제 사연 들었네요. 이영훈 씨 라이브까지. 잊을 수 없는 설날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영훈 씨 라이브도 너무 잘 들었는데, 사실 전 이런 노래 부르실 때 어떤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가사 생각하시면서. 그렇군요. 자, 그래요. 두 번째 사연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쫑디. 잠시만요. 네. 삐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17살 한윤정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인데 사실 전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내 생에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오늘 아빠랑 이별을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직업 군인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따라 이사를 많이 다니곤 했는데 저와 제 동생의 교육을 위해 올해부터는 떨어져 살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닌데 올해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인지 유난히 힘이 듭니다. 저희 아빠는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고 유쾌함까지 겸비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 아빠의 품을 좋아했고 지금도 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아빠가 보고 싶고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도 아빠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면 고속버스에서 울고 또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나요. 아빠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 겨울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아빠는 정말 미안해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저와 동생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밥도 계속 같이 먹고요. 놀러도 가고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이 되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텐 아빠와 함께했던 올 겨울이 유독 따뜻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처럼 쫑디도 푸른밤 가족들도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분들도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 꼭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따뜻한 윤정 씨의 사연이었어요. 17살 윤정 씨. 사실 가족과 떨어진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또 어린 나이면 더더욱이나 그럴 텐데요. 아버님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네요. 이제 어렸을 때보다 사실 나이가 하나둘 먹어가면서 부모님과의 교류가 조금은 멀어지잖아요. 네. 영훈 씨 같은 경우에도 영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좀 부모님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집의 형편을 가늠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의지하거나 기댈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생각보다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독립적인 인간이 성향을.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뭐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2살 위에 누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떤 아들이었어요? 어떤 동생이었어요? 그냥 무뚝뚝하고 네, 좀? 말도 없고요. 그냥 애교도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근데 누나가 저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활발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긴 했어도 그래도 네. 좀 이제 누나분께서 좀 이제 활발한 분위기가 있었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족 안에 이제 함께 있을 때 막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뭐 누나와 관계가 상당히 좋긴 한데 그래도 왠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셋이 있을 때는 왠지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들들 멋부리는 건가? 아들 멋부리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휘님이 우리 아빠도 일 때문에 많이 못 보는데 다 이해하는데 아빠가 자꾸 미안해요. 안 그래도 되는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 또 아닐까 싶긴 하네요. 네. 이제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직업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런 미안함들을 또 품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강성수님, 아빠가 외국에 계셔서 문자로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 사연 들으니 저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문자, 전화 이런 걸로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좀 기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정말 크게 느꼈던 부모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작게 느껴지는 순간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용 씨는 좀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이게 지금 뭐 어울리는 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다투시던 날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말려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손을 제가 이렇게 탁 잡았는데 제가 제압이 가능할 정도로 힘이 이제 차이가 나버렸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팔씨름을 하면서 내가 언젠간 아빠를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장난스럽게 했다가 이제 아버지의 팔씨름을 이기는 순간 조금은 이제 마음에 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시고 나는 이제 좀 장성해 가는 시간적 차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뭐 받아들이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좀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곤하고 그러면 좀 무뚝뚝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도 되게 섭섭하게 다가와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지 않으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에 어떤 이제 좀 쌓인 것이 상당히 많았구나. 좀 내가 어머니의 좀 약한 모습을 눈치채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그때 좀 이런 걸 많이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0431님, 저도 다음 주에 아빠가 부산으로 떠나세요. 저 회사 때문에요. 같이 가고 싶은데 학교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해요.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런 사연들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가족분들 잠시 후에 또 있을 라이브로 좀 마음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은님, 부모님은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떨어져 있을 때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이란 존재가 그러겠죠. 자, 일단 그러면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한윤정 씨의 사연에 맞는 노래 3부에서 바로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이영훈 씨가 이제 준비해 주신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다들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훈 씨. 네. 이제 1, 2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중간 소감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와서요. 네네. 그냥 좀 약간 벙쪄 있는 상태인데 그 얼굴 다시 자세히 보니까 네네. 1년 전에는 굉장히 초췌해 보였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밝아 보이고 아, 그래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 1년 만에 좀 제가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 2부를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와 함께 설특집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끝에 손편지 하나 소개해드렸죠? 한윤정 씨와 아버님을 위한 노래를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는지. 이거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부르기 편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냐면 자이언티 씨의 양화대교라는 노래거든요. 왜 지금 좀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 네. 좀 떨리시나요? 네, 약간 왜요? 주저주저 하시는데? 잘 안 부르니까요. 네네네. 네,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아, 근데 제 노래 중에는 어울릴 만한 노래가 없어서 찾다가 찾은 노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가족들의 또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이만한 곡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영훈 씨의 라이브로 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예상이 안 가는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 지금 조금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노래 부르실까 하다가 자이언티일 줄은 예상도 못했을 거다. 다들 지금 가족분들 좀 기대를 해봐 주시고요. 윤정 양이 보내주신 사연에 맞춰서 이영훈 씨가 라이브를 해주실 겁니다. 기타도 치면서 불러주실 거예요. 양화대교 함께 듣죠.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더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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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야, 이영훈 씨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김한솔님, 우와, 첫 소절 부르는데 바로 놀라서 탄성이 나왔어요. 최고 최고. 박세롬님도 기타 반주로 듣는 양화대교는 또 색다르네요. 이영훈님 목소리도 노래랑 진짜 잘 어울려요. 담담하게 부르시는데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라이브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영훈 씨 왜 그러세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새로운 본인만의 색깔로 또 해석하시는 이제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희님, 이 곡 이영훈님 버전으로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네요라고. 지금 녹음을 하고 계셨다면 소장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희 씨 힘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사연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가사였고요. 이영훈 씨는 어떤 노래든 좀 부르면은 되게 뭐랄까요, 여운이 되게 크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좀 그걸 신경을 쓰시나요? 노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되게 여운이 좀 있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금방도 이제 이 노래는 약간 끝이 저한테는 애매한 네네네. 느낌이 있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마지막 구절을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그게 또 이제 해석의 새로운 방향일 수 있죠. 자, 이영훈 씨 콘서트를 가시면 양화대교를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합니다. 아하, 원하면 하신다. 자, 이제 또 푸른밤 들으신 분들은 또 찾아가 보시면 이제 양화대교를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또 불러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손편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현 DJ. 저는 푸른밤을 가끔 듣는 애청자입니다.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주제라죠. 이번 겨울은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겨울인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밤마다 벤치에 앉아서 병원 탈출 계획을 세우며 깔깔대고 즐거워했었는데 그런 우리가 환자로 만나 연인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32살이 되도록 누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감정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뢰가 가고 의지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아쉬워요. 무엇보다 제 민낯부터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등 다 털어놓았는데도 저를 좋아해주니 서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만남이 인연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 정도면 제 생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라 할 만하겠죠. 제 글이 읽혀질진 모르겠지만 푸른밤 청취자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부럽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고 좀 질투도 나는 그런 사연인데요. 병원에서 인연이 되어 이제 또 연인 관계가 되신 사연이었는데요. 이영훈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안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행이다. 혹시나 들으셨을까봐 걱정을 했네요. 사실 12월에 만나서 아직 100일도 안 된 풋풋한 커플의 사연이었어요. 네. 뭐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라는 걸 이런 사연에서 또 느낄 수 있네요. 병원에서도 커플이 되는데
예, 이제 건강한 저는 될 사람은 뭘 어디서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요. 은근히 로맨틱한 만남 그리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서 로맨틱한 성격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영훈 씨는 어떠신가요? 평소에 좀 뭔가 사랑하고 그러실 때 좀 네. 로맨틱하신가요? 아니면은 일관적으로 무뚝뚝하신가요? 무뚝뚝하진 않고요. 네, 그냥 그때 그렇다고 뭐 나의 사랑에겐 따뜻한 그런 남자인가요?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뭐 연애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으로도 되게 이게 높은 점수죠. 연애를 네,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최선이 상대방만을 위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저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네. 조금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최지원님이 병원에서는 치료만 하시란 말이에요라고. 그쵸. 병원 갔으면 좀 이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병원 갔으면 일단 약을 잘 드시고 급식을 잘 드시고 빨리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왜 벤치에 앉으셔서 쓸데없이 아니 감기 걸리십니다. 더 병을 앓으실 수가 있다고요. 정다솔님이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 다녀오세요.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요. 병원에 이런 로맨스 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혹은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한 3년 전쯤에 네네.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입원했을 때 간호사 분들이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대가. 네, 근데 다들 아주 아름다우시고 예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병원 생활 할 만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제가 퇴원할 때쯤이 돼서 조금 이제 말도 섞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퇴원을 해버려서 저런. 네, 그렇게 끝났습니다. 얘기가. 그래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또 인연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요. 유성표님이 솔로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연이네요. 푸른밤 청취자분들도 로맨틱한 만남 생기시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로맨틱한 만남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영훈 씨는 좀 로맨틱한 선물 뭐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그럼 곡을 좀 써서 여자친구에게 들려준다거나 혹은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이런 적? 웬만하면 공연도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또 뭐 그럴 수가 있죠.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는 나의 뭔가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여주기 부끄러울 수도 있고 네. 싫을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우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그 노래가 그 당시 만난 여자친구가 아니면 조금 집중도 안 되고요. 네, 혹시나 알게 되면 또 민망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웬만하면 이제 멀리서 보게 하죠. 멀리서 보게 한다. 네. 뭐 몰래 오는 경우도 없었나요? 공연에? 있었을 있었어요. 것 같아. 왠지 네. 있었을 것 같아. 있었어요. 몰래 와서. 네. 저 멀리 뭐야 소름. 보고 있었다니. 그때부터 막 가사 틀리고 막. 정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때? 그냥 일단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전 사람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여쭸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직 한참 됐는데도, 예. 8913님, 오늘 푸른밤에 이영훈님 나온다고 하셔서 안 자고 듣고 있었어요. 일종의 고백.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너무 좋죠. 일종의 고백. 이게 또 사용과 좀 맞잖아요. 노래 들려주시나요? 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일종의 고백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쓰신 거예요? 이런 노래 어떻게 쓰죠? 어떤 만남하면 쓸 수 있나요? 아주 처절하게 차이면 예. 네, 나옵니다. 그럼 저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일종의 고백. 자, 또 들려주시는 거죠, 라이브로? 네. 이 곡 지금 들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를 들고 계십니다. 또 뭐, 여운 남는 마지막을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죠. 방송 사고 직전까지 제가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7초까지 안 쳐보겠어요. 박수를. 자, 그럼 이영훈 씨 준비가 되셨으면, 일종의 고백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나는 가끔씩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일종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영훈. 이 노래에 별 애정이 없었는데요. 아 이런. 네. 그럴 수 있죠. 네. 쓴 사람과 듣는 사람도 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쓰고서 이제 녹음 때문에 회사에 이제 들려줬는데 네.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별 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정윤정님이 종현님 복 받으셨네요. 바로 옆에서 라이브를. 부럽죠? DJ 하세요. 7950님. 언제 또 이렇게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나요? 전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어디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 공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연 어디서 하시죠? 공연 3월에요. 네.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로 오세요. 혼자 없어 예. 근데 태양물로. 요즘에는 강남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이제 뭐 1시간 안에 이제 도착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로 오시고요. 7950님 예. 라이브 이영훈 씨의 라이브 제주도에 있습니다. 물 건너. 자, 그래요. 이제 사연 소개도 하고 라이브도 쭉쭉쭉 들어보고 있는데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연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현 DJ.
제 나이는 30대 중후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우면서 일하시느라 저희 자매를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많이 돌봐주셨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이제 20살이니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벌써 무슨 결혼이냐며 엄마한테 막 화를 냈고 그동안 사랑으로 돌봐주신 외할머니께 괜한 서러움과 앙금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을 어른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명절에 외가댁을 찾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작년 추석 때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할머니 연세가 86이신데 큰손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 좀 찾아뵈라고요. 근데 알겠다고 대답만 하다가 올해 새해가 돼서야 찾아뵀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으시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예전 결혼 사건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그땐 어머니 때문에 저라도 빨리 결혼했으면 하셨던 거라고 결혼은 안 해도 된다면서 앞으로 자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눈물이 한가득 쏟아졌네요. 외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겨울, 이보다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보다도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우리 외할머니. 아마 이 방송은 못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조국자 여사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많이 사랑합니다. 네, 서울시 강서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A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이게 또 20살 시절에 또 상처를 주고받던 그 어린 시절과 이제 나이가 좀 지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가족의 애틋함을 느낀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손자 손녀여도 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씨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단 양쪽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돌아가셔서 네네. 기억이 없고요. 그냥 그 친할머니도 기억이 없고 외할머니는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데 네. 그냥 외할머니 하면 박하사탕 생각이 납니다. 항상 왜죠? 박하사탕을 좋아하셔서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박하사탕을 제가 사서 갔거든요. 아, 직접 사셔서 네, 선물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박하사탕이 생각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할아버지는 제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좀 1,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 누나 이렇게 넷이서 지냈었었는데 그때 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좀 초등학교 시절 때였으니까 뭘도 모르는 나이였었는데 그때 참 잘 챙겨주셔서 가지고 그때 좀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또 외할아버지와 또 함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좀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서 다녀왔는데 네.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네 종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그때 좀 왠지 죄송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 뭐 상처를 입으시거나 좀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좀 해외에 있을 때라도 연락을 좀 드렸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한 1, 2주 다녀왔던 건데도 그렇게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요. 뭔가 이 신기한 게 할머니와 외할머니 좀 주는 느낌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외할머니는 항상 좀 저를 많이 다독여주고 혼내셨던 분이셨고 친할머니는 항상 가면 이제 비싼 전복 막 이런 것들 성게알 이런 것들 항상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외할머니 자주 뵙고 친할머니 자주 못 뵈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해녀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 정현정님
저도 할머니와 어릴 적부터 살아서 유대감이 깊은 편인데 가슴이 찡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제 할머니와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듣다 보면은 생각나고 그러실 텐데 연락 한 번씩 하시고 인사를 못 드렸으면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712님, 사연 보내신 분이요, 나중에 외할머니 보러 가시면 이 손편지 사연 꼭 다시 듣기로 들려주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런 선물을 또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 그리고 손편지 그리고 이거 꼭 저의 목소리로 읽힌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함께 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라이브도 또 해주실 거거든요, 이영훈 씨가. 그것도 또 잘 추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네. 어떤 누군가와 어떤 시간을 공유하는 내용의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제 노래 중에요, 기억하는지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것도 또 기타 라이브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영훈의 기억하는지 준비가 되면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사연이다 보니까 또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의 라이브입니다. 기억하는지. 언젠가 우리 꿈을 말하던 그 밤을 기억하는지, 끊이지 않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하루가 너무 짧다 말하며 늘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서 돌아오는 길을 밝히던 가로등 하나하나 난 아직까지도 눈에 밟히는 듯 선명하기만 하여 그대가 이 길의 끝에서 날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한참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았던,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별들로 가득했던 기억하는지, 가끔은 그리움에 잠 못 이루
난 아직까지도 눈에 밟히는 듯 선명하기만 하여 그대가 이 길의 끝에서 날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이영훈의 기억하는지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노래 너무 좋네요, 진짜. 5724님이 헉,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옥상 달빛 언니들이 부른 버전 들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새벽에 자기 전에 들으면 마음이 절로 편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되게 뭐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어서 또 하루 마무리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 기타 소리도 너무 좋고 그렇네요. 김정혜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늘 박하사탕을 지니고 다니시는 이유는요, 달달한 게 좋아여서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셔서 알게 된 또 다른 이유,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손자 손녀에게 미움을 살까 봐서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뭔가 푸근함을 좀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뭐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서 또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맡고 오면 아 진짜 나중에 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생각날 때도 있고, 오랜만에 찾아가면 아 맞아, 이제 시골집 오면 이 냄새 때문에 얼마나 또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항상 뭔가 집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 그런 것들. 자, 그래요. 오늘 이영훈 씨의 기억하는지 또 그 외에 또 4곡이나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 이제 내 생에 따뜻했던 겨울로 또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이영훈 씨.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아주 따뜻했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확실한 거죠? 아 설날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스케줄 잡아서 서로 좀 매니저분과 좀 서먹서먹해지신 건 아닌지. 아닙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설날인데도 뭐 어쨌든 생방송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앨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렇게 또 앨범 준비하고 계시는지. 싱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또 빨리 준비를 해서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또 그리고 제주도에 공연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3월달에 공연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궁금하시면 제주도 뭐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뭐 1시간이면 비행기 타면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검색을 하셔서 또 이영훈 씨의 공연 날짜가 제주도에서 어디서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하야님, 오늘은 푸른밤 끝나고 여운이 정말 길게 남을 것 같네요. 기타 라이브와 이영훈님의 차분하고 덤덤한 노랫소리가 가슴에 울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이영훈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는 매력. 뭔가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는 뭘 물어봐야 되지 당황스러울 때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물어볼걸. 계속 생각나. 계속 잠들기 전까지 계속 좀 더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하고 보낼 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여운이 남는, 그래서 다음 만남이 좀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인 것 같습니다. 6305님, 영훈 씨의 노래를 들으니 복잡하고 고민했던 잡념들과 상념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밤과 잘 어울려요. 영훈 씨의 라이브 앞으로 자주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났다. 지금 또 못 물어봤으면 다음에 나올 때까지 계속 궁금했을.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무교입니다.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아유, 이제 속이 시원하네. 아유,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아, 이제 영훈 씨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따뜻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또 푸른밤 나와주실 거죠? 네, 뭐 불러주시면 저야 꼭 감사하죠. 네. 그럼 다음 추석 때 그렇게 하도록 장난입니다. 예,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에도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훈 씨 이제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가만히 당신을 이영훈 씨의 노래인데요. 들어볼까 합니다. 이 곡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어떤 저의 하루를 그린 노래인데요. 네네.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그냥 그거를 생각하는, 가만히 정말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런 노래.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면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감사하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영훈의 가만히 당신을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리움 같은 검은 머리 곱게 빗고서 바람 없는 마음 한켠에 피어오르는 빨간 꽃 가만히 당신을 생각하면 가만히 당신을 생각하다가 또 결국 오지 않을 당신을 기다리다가 가만히 당신을 가만히 당신을 가만히 당신을 가만히 당신을 생각하다가 또 결국 오지 않을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이내 허기진 배를 채우려 다 식어버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네, 노래까지 듣고 왔고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 합니다. 1686님, 쫑디 안녕, 오랜만이에요. 2년 전 겨울에는 대학 합격하고 입학을 기다리는 새내기였는데 어느새 개강이 무서운 3학년이 됐네요. 진로 고민, 취업 고민, 이래저래 잠 못 이루는 밤에 쫑디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졌죠. 뭐 옛날에도 많았겠죠. 그리고 지금도 많고 다들 본인들의 인생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생각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그것들 정리하고 편하게 쉬실 수 있다면 저한테도 참 좋은 뜻깊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2163님, 아빠랑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갔다가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빠에게 푸른밤을 들려드리고 싶어 일부러 라디오 켜고 아빠랑 듣는 중이에요. 아빠 피곤하실 텐데 늦게까지 안전운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함께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졸음운전 이런 것들 걱정이 되신다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늦었고 그리고 좀 지금 도로 상황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막힐 것 같거든요. 지금 풀리긴 풀렸더라도 시간인지라 조심 운전하셔야 되니까 안전하게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인영님, 쫑디, 저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수 여행 갔다 왔어요. 저녁으로 킹크랩 배 터지게 먹고 지금 숙소 와 있는데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저는 야경 보면서 푸른밤 듣는 중이에요. 내일 놀러 다니려면 일찍 자야 하는데 설렘 마음에 잠이 안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여행 가거나 하면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잠자리도 바뀌고 해서 어색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 일부러 자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을 좀 즐기면서 느끼는 것도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135님, 저는 고3이라 잔소리가 잔뜩 들을 거 예상하고 외가를 갔는데 가족들 반응이 뭐 그 많은 대학 중에 하나쯤은 붙겠지 이런 반응이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뭐 가족들의 성격이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1135님 뭔가 이제 마음도 먹고 가셨는데 그런 반응이셔가지고 그래도 그 반응이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어떠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면 1135님도 좀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또 내셔가지고 다들 즐겁게 내년에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9789님, 카페에서 7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연휴라 서울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외국인과 가족 단위 손님이 어찌나 많든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푸른밤과 함께 휴식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다들 좀 편하게 쉬는데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없었죠. 아예 사실 어제 오늘 밖에 안 나가가지고 집에만 이제 틀어박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영화 이런 것들도 좀 예매 다 끝났고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예은님, 오늘 푸른밤 처음 듣게 됐는데 쫑디랑 영우님 목소리 들으니 4일 만에 집에 돌아오고도 잠 못 들고 홀린 듯이 듣게 됐네요. 앞으로 저의 밤은 쫑디가 책임지시는 걸로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요. 네, 그런 거 밤은 잘 책임지지 내가. 밤은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킹스 오브 리온의 노션 그리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두 곡 들을게요.
scared. I just wanna set you free. Come on, come on, come on. You and me can make it anywhere. But for now, we can stay here for a while. Hey, 'cause you know, I just wanna see you smil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And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I'm gonna keep holding on.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I'm only one call away.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뭔가 명절이 되면 괜히 더 위축되는 느낌이에요. 일 자체는 나름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이런 제 모습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작은 회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480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직장의 규모보다 꿈의 크기가 더 중요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안 쓰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이 쓰이죠. 그래도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내가 만족하는 일을 깎아내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남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나만의 꿈 천천히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아립의 계절이 두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이 지독한 바람아 내 곁에 서